오늘은 1차 고려거란 전쟁에서 활약한 서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희는 제육대 성종대의 문신으로 고려 외교관의 대명사로 꼽히는 인물이면서 한국 외교사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외교관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실제 서희는 외교뿐만 아니라 재상까지 지낸 장기적 안목을 지닌 전략가이자 정치인이었습니다. 고려의 철혈 군주 제4대 광종 앞에서도 바른 말을 했던 강직한 재상인 서필의 아들로 18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982년 북송으로 가서 단절된 국교를 회복하고 돌아오기도 했으며 송태조는 서희의 품격을 보고 감탄하며 정삼품 벼슬을 주었다고 합니다. 993년 겨울에 거란의 소왕덕이 이끄는 군대가 공격을 시작하여 1차 고려거란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거란군이 침입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현지의 여진족이 고려에 알렸으나 고려 조정은 이를 거짓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당시 여진족은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정치적 태도가 복잡했는데 고려-거란 전쟁에서도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편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고려 조정은 이런 상황에서 오판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진이 다시 거란의 침입을 알려오자 비로소 상황이 급한 것을 인식하고 군사를 소집하여 전쟁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지휘관으로는 박양유를 상군사로, 서희를 중군사로, 최량을 하군사로 삼아 거란군을 방어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왕성종이 직접 서경까지 올라가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려는 초반에 봉상군을 잃고 선봉인 윤서안이 사로잡히는 패배를 겪었습니다. 안북대 도호부까지 올라가려 했던 성종은 서경에 머무르게 되었고 봉상군의 함락 소식에 서희는 즉시 군대를 이끌고 구원에 나서려 하였으나 이때 소왕덕이 내건 침입의 구호를 보고 서희는 강화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간파하였습니다. 당시 소왕덕은 우리 거란이 이미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했는데 너희가 우리의 경계를 침략하니 우리가 토벌하러 온 것이다 라는 주장과 우리가 이미 천하를 통일하였으니 아직 항복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소탕할 것이다. 즉시 항복하라 라는 요구를 하였었고 고려 조정에서는 서희의 견해를 따라 거란군의 사신을 파견해 침입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왕덕은 이번에는 너희 나라가 백성을 돌보지 않으므로 우리가 하늘을 대신하여 벌을 내리는 것이다. 어서 항복해라 라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거란의 요구 조건을 들은 고려 조정에서는 대책 수립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왕이 수도 개경으로 돌아간 뒤 지위가 높은 신하를 보내 항복하자는 견해도 있었고 서경 북쪽의 땅을 떼어주고 황주부터 자비령까지를 국경으로 하자는 할지론도 제기되었습니다. 성종은 할지론 주장을 채택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경의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그래도 남은 것은 적의 군량미가 되지 않도록 대동강에 던져버리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은 바로 서희였습니다. 서희는 넉넉한 식량은 전쟁의 승기를 잡는 데에 기본이 되는 것이자 백성의 생명줄이니 버려서는 안 된다고 성종을 납득시켜 위의 사태를 중단시키고 거란과 다시 싸워볼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성종에게 거란이 고구려의 옛 땅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이며 만약 정말 그들의 주장대로 하자면 삼각산 북쪽이 모두 옛 고구려 땅인데 다 줄 수 있겠느냐고 하며 우선 다시 싸워보고 난 뒤에 영토를 떼어주는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려 조정에서 논의가 벌어지고 있을 때 거란군은 공격을 재개하였지만 안융진의 고려군이 거란군을 방어하는 데에 성공하자 거란군은 다시 협상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고려에서는 서희가 자청하여 교섭의 임무를 맡아 거란군 진지로 향하였고 이곳에서 바로 유명한 서희의 회담이 벌어집니다. 서희의 강단 있는 품성을 보여주는 일화가 이 회담 기록에 전해지는데 서희를 맞이한 소왕덕은 의전 절차에서부터 고려 측의 기세를 꺾으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대국에서 왔으니 서희에게 아랫사람의 예를 따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희는 양국의 대신이라는 동등한 자격이니 그럴 수 없다고 맞받아치며 끝내 소왕덕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결국 소왕덕은 이러한 서희의 기세를 꺾지 못하고 동등한 예를 갖추며 회담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회담 첫머리에서 소왕덕은 고구려 영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는 고구려 땅은 자신들이 차지했고 고려는 신라의 땅에서 일어난 나라인데 최근 고려가 이를 침략해 차지했으며 고려가 거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바다 건너 송과 사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아 땅을 떼어 바치고 거란에 사대해야 무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희는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고려는 나라의 이름부터가 고구려의 후예임을 말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옛 고구려의 수도 평양의 고려가 도읍을 정했다고 하며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니
영토 문제를 따지자면 거란의 동경도 고려의 땅이어야 함을 상기시켰습니다. 한편 거란과 외교 관계를 체결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서희는 여진족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고려에서 거란에 가려면 압록강을 건너서 가야 하는데 그 사이에 여진족들이 살면서 길을 막고 다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희는 압록강 안팎이 원래 고려의 영역이라는 중요한 주장을 펼쳤고, 고려가 이 지역에서 여진을 몰아낸 뒤 성을 쌓고 도로를 짓게 해준다면 거란에 사신을 보내 조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소왕덕은 위와 같은 회담의 내용을 거란 조정에 보고하였고, 거란에서는 이를 수용하고 전쟁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1차 고려-거란 전쟁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서희가 거란과의 종전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자 국왕성종은 크게 기뻐하며 직접 밖으로 나아가 서희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전 후의 처리는 서희의 의도대로 온전히 진행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고려사 서희 열전에서는 이때 성종이 즉시 박양유를 사신으로 보내 거란 황제를 아련하여 국교를 체결하려 하자 서희가 이를 만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소왕덕과의 약속은 여진족 문제를 해결하고 압록강 안팎을 고려의 영역으로 확보한 뒤에 국교를 맺자는 것이었는데, 아직 압록강 안쪽밖에 획득하지 못했으니 미루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는 이듬해인 994년 봄에 거란에서 보낸 문서에 양국이 압록강을 경계로 하여 서쪽은 거란에서 동쪽은 고려에서 나누어 성을 쌓고 길을 만들자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서희가 소왕덕과의 회담에서 제기한 요구 사항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지만, 성종은 다시 양국 간에 불화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거란의 요청대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압록강 서쪽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으나 아직 고려가 지배력을 단단히 다지지 못했던 압록강 동쪽 영역에 대해 고려의 영유권을 인정받은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희는 이 지역에 대한 요새화 작업을 진두지휘하였습니다. 994년에는 장흥진, 귀화진, 곽주, 정주, 귀주 지역에 성을 쌓았고, 995년에는 안희진과 흥화진에, 996년에는 선주와 맹주에 성을 쌓았습니다. 서희는 이 지역을 요새화하는 데 5년이란 세월을 쏟았고, 요새화 작업에 온 힘을 기울이느라 너무 무리한 탓인지 성종 15년부터 절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종은 직접 문병을 올 정도로 서희의 쾌유를 위해 지극정성을 다했지만 997년에 성종이 먼저 승하했고, 서희는 성종이 죽은 이듬해인 998년 57세로 사망했습니다. 앞서 말한 압록강 동쪽의 지역이 바로 강동육주로서 이후 고려의 중요한 북방 방어 지역이 되었습니다. 거란과의 갈등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이 지역의 귀속 여부로 양국 간의 주요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상황에서도 주요한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하여 고려가 거란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